어제 일어난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붕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도심을 오가는 도로와 철도 교통에도 영향을 주면서 출근길 혼잡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기혜 기자. 네, 서소문 고가차도 사고 현장입니다. 네, 지금 사고 현장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새벽부터 이곳 철거 현장에 나와 있었는데요. 밤사이에는 경찰이 인근을 통제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었지만 날이 밝으면서 수습을 위한 장비들이 조금씩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다만 아직 본격적인 수습 작업이 이루어지지는 못해서 무너진 구조물의 모습은 그대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뒤에 보시는 것처럼 무너진 지점의 단면이 그대로 드러나 있고 가림막조차 제대로 수습되지 않은 상황이라 현장이 완전히 정리되려면 시간이 다소 필요해 보입니다. 네, 교통에도 미치는 영향이 클 것 같은데 특히 철도 쪽이 사고 여파가 크다고요? 네, 사고 지점이 경의선 바로 위를 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레일은 현장 복구에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보고 오늘도 열차 운행 조정에 들어간다고 알렸는데요. 우선 전동열차 경의중앙선 서울역에서 수색 구간 또 KTX 서울역에서 행신 구간이 운행을 멈춥니다. 일반 열차도 대부분 서울역까지 가지 않고 수원이나 대전까지만 운행하는데요. 다만 오늘 하루 KTX는 서울에서 부산과 목포, 여수엑스포만 오가는 대신 전 정차역에서 멈추는 방식으로 운행됩니다. 도로 쪽은 비교적 상황이 낫지만 사고 지점 바로 근처인 경찰청 교차로에서 아리수본부 삼거리 쪽은 오늘 밤 11시까지 양방향 전면 통제될 예정인데요. 서울시는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우회하는 버스 없이 사고 지점 인근을 오가는 33개 노선의 시내버스를 출근 시간대에 집중 배차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어제 오후에 사고가 있었으니까요. 사고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사고가 난 건 어제 오후 2시 반쯤입니다. 철거 중이던 서소문 고가가 무너지면서 3명이 숨졌고 3명이 다쳤습니다. 사망자는 모두 공사 관계자였는데 어제 새벽 철거 작업 중 상판이 2.9cm가량 주저앉자 작업을 잠시 중단하고 안전진단을 진행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장을 찾아 긴급회의를 열고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고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도 50여 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서소문고가 사고 현장에서 YTN 신기입니다. 사고가 난 서소문 고가차도에서는 상판 절단 작업이 진행되던 중 이미 붕괴 징후가 나타났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상판 일부가 주저앉아 작업을 중단했지만 사고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철거 중이던 서소문 고가차도에서 이상 징후가 감지된 건 새벽 2시 반쯤입니다. 새벽 1시 반쯤 철근 콘크리트 상판을 자르는 작업을 진행하던 중 상판이 2.9cm가량 주저앉은 겁니다. 오늘 새벽 1시 반에서 2시 30분까지 슬라브 절단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슬라브 절단 작업 중 슬라브가 2.9cm 단차가 확연히 보일 정도로 상판이 내려앉아 업체는 철거 작업을 중단하고 안전 진단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진단이 한창이던 오후 2시 반쯤 고가차도는 결국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상 징후를 보인 지 12시간 만이었습니다. 안전진단에 참여했던 관계자는 상판을 떠받치는 보인 걷어가 중간에 끊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갑자기 이제 붕괴가 돼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밑으로 이제 아마 제 생각은 걷어가 중간에 끊어진 것 같습니다. 걷어가 하중을 견디지 못하면서 붕괴 조짐이 나타난 지 12시간여 만에 고가차도는 결국 붕괴됐습니다. 그리고 상판 단차를 확인하기 위해 내부로 들어갔던 안전진단 작업자들은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참변을 당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6.3 지방선거 레이스가 종반전에 접어들면서 선거판이 각종 논란과 폭로로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울산시장 범여권 후보 단일화는 여론조사 공정성 시비 속 파행 위기에 놓였고 상대 후보를 향한 고발도 부지기수입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범여권 울산시장 단일화가 파행을 넘어 법정 다툼까지 갈 위기에 놓였습니다.
여론조사가 한창인 와중에 민주당 김상욱 후보가 뒤늦게 역선택 방지 조항이 빠졌다고 제동을 걸었고 제자리 걸음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특정 세력 조직적 개입을 차단할 안전장치를 마련한 여론조사 당시 단일화를 제안합니다. 진보당은 합의해놓고 돌연 중단을 선언한 건 민주당이 여론조사 기관과 내통해 불리한 결과를 전달받은 것으로 의심된다며 고발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경선 중에 여론조사 결과를 확인하고 그 결과가 자기한테 불리하니까 여론조사를 중단시킨 것으로 의심될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에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진보당 김 후보가 울산시장을 민주당에 양보하는 조건으로 장관급을 보장받기로 했다는 매관매직 의혹을 제기해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혼전에 부산 북갑에선 무소속 한동훈 후보의 그림자 캠프 의혹이 떠올랐습니다. 한 대표 측 지지자들 쉼터가 유사 선거사무소로 운영되고 있다며 민주당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는데 한 후보 측은 캠프와 무관할 뿐 아니라 2022년 보궐선거 당시 인천 계양을 해서 이 대통령도 캠프 차원에서 잼잼봉사단을 운영했다고 맞불을 놨습니다. 격전지가 된 전북지사 선거에선 명픽 싸움이 한창입니다. 무소속 김관영 후보가 출마 전에 이 대통령과 교감이 있었다는 취지로 언급하자 저를 대통령님이 인재영 미로로 영입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 저로서는 또 도리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이원택 후보는 펄쩍 대통령 이름 훔치지 말고 사퇴하라고 일갈했습니다. 금도를 넘어도 한참 넘은 것입니다. 청와대에 확인해 보니 펄쩍지며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전북 군산 김제 부안을에 출마한 민주당 박지원 후보는 해외 성접대 폭로가 나와 곧장 부인했고 국민의힘에서도 또 다른 오빠 논란이 등장했습니다. 여기 잘생긴 오빠들 많아요. 유불리 싸움 속 진영을 가리지 않을 정도로 네거티브 대전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막판으로 다가갈수록 비전 정책 대결은 실종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네, 이번엔 미국과 이란의 전쟁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27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내각회의를 열고 이란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중동 지역의 분쟁을 끝내기 위한 노력을 마무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는데요.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미국과 이란의 막바지 종전 협상이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오전 메릴랜드주 국립군사의료센터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뒤에 이 백악관에서 비공개 정책회의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이란과의 종전 협상과 관련한 새로운 언급은 없었는데요. 다만 내일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내각회의를 주재할 계획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캠프 데이비드는 메릴랜드주 산속에 위치한 곳으로 백악관에서 약 1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CNN은 미 언론들은 이란과 양해각서 체결을 놓고 막판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외부에서 내각회의를 소집한 배경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이란 핵시설에 대한 군사작전 직전에도 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이란에 대한 군사적 옵션을 보고받았기 때문입니다. 백악관은 내일 내각회의 의제에 대해 경제와 중소기업 분야의 성과, 또 외교 정책 분야라고 소개를 했지만 뉴욕포스트는 이란 문제가 주로 논의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앞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란과의 종전 합의가 며칠 더 걸릴 수 있다면서도 외교적 해법을 통한 합의에 무게를 뒀는데요.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This it's going to take a couple days to settle on even down to the disagreements over a word sentence. So we'll have to work through that. But this is, it's either going to be a good deal or there isn't going to be one. 오늘 뉴욕 유엔 본부에서 순회 의장국 대표로 안보리 회의를 주재한 왕이 중국 중앙 외사판공실 주임은 이란 전쟁과 관련해 당사국의 양보를 촉구했습니다. 두꺼운 얼음이 하루 추위에 언 게 아니듯 오래 쌓인 문제가 하룻밤 사이에 해결될 수는 없다면서도 협상을 통해 중동에 평화가 찾아오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 중동 지역의 분쟁을 끝내기 위한 준비가 돼 있다고 이야기를 했네요.
네, 미국과의 양해각서 체결 협상을 중재하고 있는 카타르 군주와의 만남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이란 대통령실은 성명을 내고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전쟁과 지역적 긴장을 종식하기 위한 이란의 준비 태세를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관련 문서와 조항을 최종 확정짓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제 미국이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타스님 통신은 이란이 제안한 종전안에 미국이 동결한 이란의 해외 자산 240억 달러를 해제하라는 요구도 포함돼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승리를 안기지 않으면서 경제적인 숨통을 틔우기 위한 합의를 꾀하고 있다라는 분석을 내놨는데요. 어제 미군의 남부 공습에도 이란이 협상 테이블에 남아있는 건 동결 자산 일부 해제를 얻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핵 프로그램 해체는 거부해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에도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레바논에서의 군사작전 강화를 지시하고 남부에서 지상전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네타냐후 총리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צה"ל פועל עם כוחות גדולים בשטח ותופס שטחים שולטים. אנחנו מבצרים את רצועת הביטחון כדי להגן על יישובי הצפון. במקביל אנחנו מקיימים מאמץ לאומי ענק כדי לקדם פתרונות יצירתיים וחדשניים.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에 설정한 방어선인 옐로우 라인을 넘어서 헤즈볼라의 군사 인프라를 겨냥한 대대적인 공습을 재개하면서 민간인 사상자도 지금 속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군이 돌연 이란 남부를 공습하면서 종전 협상이 다시 고비를 맞은 가운데 레바논 남부에선 이스라엘군이 지상작전을 확대하고 나섰습니다. 스스로 설정했던 한계선 넘어 북쪽으로 진출해 헤즈볼라와 치열한 교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레바논 남부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나바티에가 집중적인 공습을 받았습니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도시 전체에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동시에 지상군도 리타니 강을 넘어 나바티에를 향해 밀고 올라갔습니다. 지난달 중순 휴전에 합의하면서 일방적으로 설정했던 작전 한계선인 옐로 라인까지 넘어선 겁니다. אנחנו מעמיקים את הפעולה שלנו בלבנון. צה"ל פועל עם כוחות גדולים בשטח ותופס שטחים שולטים. אנחנו מבצרים את 헤즈볼라가 드론이나 로켓을 동원해 반격에 나서면서 리타니강 유역 곳곳에서 치열한 교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휴전 합의는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Yesterday, UNIFIL detected 91 airspace violations. The highest number since the cessation of hostilities came into effect on the 17th of April. 레바논 남부 주민들은 갈 곳을 찾지 못한 채 다시 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을 통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모든 전선에서의 종전을 요구하는 이란과 헤즈볼라의 무장 해제를 고수하는 미국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As long as an armed Hezbollah exists, it's going to be hard to achieve peace in Lebanon. 여기에 이스라엘이 베이루트 공습 재개와 헤즈볼라 고위 인사 제거 작전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긴장은 오히려 고조되고 있습니다. YTN 유통환입니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정수현 캐스터. 네, 정수현입니다. 네, 비가 왔었는데 오늘까지는 비가 계속 이어진다고요? 네, 오늘 오후까지는 전국에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지금도 곳곳으로는 산발적인 비구름이 지나고 있는데요. 비가 내리면서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비가 내리면서 낮더위는 주춤한다고요? 네, 오늘 서울 낮 기온이 24도로 어제보다 5도 정도 낮아지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예년 기온을 다소 밑돌겠습니다. 날씨 변덕이 큰 만큼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부터 남해안과 제주 산간을 중심으로는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제주 진달래밭에는 359mm에 달하는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강한 비구름대가 빠져나가면서 오늘 내릴 비의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전국에 5에서 10mm 안팎으로 적겠고 소강 상태를 보일 때도 많겠습니다. 비는 오후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경기 북부 내륙과 강원 북부는 저녁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이 21.5도, 대구 19.5도 등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4도, 대전 26도, 광주는 27도가 예상됩니다. 내일도 전국 하늘 흐린 가운데 새벽부터 낮 사이에는 대부분 지역에 약한 비가 내리겠고요. 이후 주 후반에는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크게 오를 전망입니다. 내일까지 서해상과 동해상을 중심으로는 바다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정세현입니다.